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학원도 휴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부가 지속해서 학원 휴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학원 10곳 중 8곳은 수업 중이라고 합니다. 전염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사회적 시선이 있고, 안 하면 학원도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애도 불안해하고. 양천과 은평 지역에서 구로 콜센터 직원 확진자의 가족이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는데 2차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학교의 개학은 2주 더 연기하고 학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휴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 때문인데요. 하지만 휴원한 학원은 10곳 중에 2곳에 불과합니다. 문을 연 학원의 경우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지만 감염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손성혜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층부터 11층까지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한 건물에 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휴원을 했다가도 다시 문을 여는 학원들이 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학원에 출입하는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애들 다 가는데 저만 빠지면 뒤처질 것 같아서. 1, 2주일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보통 애들도 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정부는 지속해서 학원 휴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권고밖에 못하고요. 법상 저희가 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의 학원 휴원율은 25%, 학원 밀집 지역인 목동은 이보다 낮은 21% 수준, 10곳 중 8곳은 수업 중이라는 겁니다. 휴원 중이라는 학원도 일부 학생들은 나옵니다. 사실상 휴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2주를 또 계약 연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방법도 없고 너무 힘들고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고 그래서 뭐 고등들은 좀 불러서 이제 보충 좀 해주고 있고 그래요. 학원들은 휴원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이라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경영난과 학부모 요구사항, 학생들의 안전 사이에서 상황에 내몰리는 처지라고 털어놓습니다. 학원은 해도 지금 불편하고 안 해도 불편해요. 이거 전염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사회적 시선이 있고, 안 하면 학원도 사업인데. 저희는 이제 교육 서비스업이니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또 우리 고객이기도 하잖아요. 예, 이제 고객의 요구를 또 무시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갈등에 지금 문제가 있고요. 이건 또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개별 학원의 원장들이 전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학부모들 의견은 분분하지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일단은 학습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안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애도 불안해하고. 보내고 있는데요. 마음은 불편해요. 좀 강력한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최대한 조심하면서 할 때까지는 해야지 되겠다. 정부의 방역관리 대책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제한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 서울시 교육청은 문을 연 학원에 대해선 방역을 강화하고 휴원으로 피해를 본 학원에는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감염 우려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집단 감염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천과 은평에서는 구로 콜센터 직원 확진자의 가족이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있었던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소식 살펴봅니다. 심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일 양천구에 1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구로 콜센터 직원인 양천 14번 환자의 시어머니입니다. 이 환자는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 손자가 지난 18일 양성으로 확인돼
검사를 시행한 결과 19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구로 콜센터 직원인 14번 환자가 발생해 시행한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2차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은평에서도 비슷한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1차 검사 음성이었던 구로 콜센터 직원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자가격리 중 증세를 보여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 15일과 16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콜센터 직원인 은평 9번 환자와 남편 10번 환자는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구로 콜센터 직원 가족 등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총 148명입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관리 중인 11층 접촉자 중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치구 중심으로 밀도 있는 감염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자가격리 중인 구로 콜센터 11층 근무 직원 119명은 21일 격리 해제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시행해 문제가 없을 경우 격리를 해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전 세계 각국에서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방역과 동시에 해외 여유입을 차단하는 게 관건인데 인천공항에서는 전 승객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이정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해 간간히 들어옵니다. 유럽에 머물다 급히 귀국하는 행렬입니다. 많이 불안해요. 지금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절반 이상은 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려도 한국에서 걸리는 게 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폭증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전 세계 곳곳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가운데 평소보다 줄어든 유럽발 항공편에 우리 교민과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노선 중단과 축소가 이어지며 귀국행 항공편을 구하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도 이제 수업이 다 취소되고 학교가 이제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 하루빨리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학교가 너무 비싸져서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4월까지 목표가 없다고 그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방역과 함께 해외로부터 코로나19가 유입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달 들어 아시아권을 넘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를 다녀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신규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동북아시아권에서만 유행을 하던 시기를 좀 지나서 지금은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도 산발적인 발생이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팬데믹 선언까지 일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산발적 유행들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특별 입국 절차가 19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 지역의 총선 후보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선거구별 후보자 소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담토론 후보자 초청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은평 을 선거구에 재선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선에서 승리하신 후에 은평 을 지역에 이제 최종 후보가 되셨고 또 재선에 도전하는 거다 보니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일단은 지난 4년 동안 초선 의원으로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의정 활동에 대한 우리 주민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국회의원은 좋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의정 활동에 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세먼지 특별법도 만들고 폭스바겐 재발 방지법도 만들고 좋은 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평가들 좋게 해주신 것 같고
또 집권 여당의 원내 대변인을 맡아서 국민의 목소리,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지역을 위해서 국립한국문학관 유치하고 GTX-A를 착공하고 그리고 신분당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진관동의 학급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은평 지역의 좀 지역 현안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지금 은평 주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죠. 이 광역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2016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가장 처음에 했던 게 이 고향에 있는 정재 의원과 함께 그 광역 자원순환센터 부지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한번 보면서 이곳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반대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재 의원과 16년, 17년 열심히 노력했던 게 뭐였냐면 대체 부지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난지 물재생센터 안에다가 이 광역 자원순환센터를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들을 전달하고 적극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에 국무조정실이 주재를 해가지고요. 환경부, 서울시, 은평구, 고양시 이렇게 갈등 조정 회의가 한번 열렸었거든요. 근데 그 회의가 좀 몇 차례 됐습니다만 결국은 고양시, 은평구 이렇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서 이 논의가 종결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논의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갈등들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올해 초까지 우리 뉴타운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주민 소환 운동을 전개하셨는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용케 서울시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은평구가 이런 협의기구를 만든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용역을 받아놓은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구청 쪽의 의견도 좀 타진을 해봤는데요. 구청도 그런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갈등 해소를 위한 기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서울시, 은평구, 고양시 함께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오든 아니면 주민 대표가 직접 참여하시든 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갈등을 좀 최소화할 것인지 해소할 것인지 논의하는 협의기구를 만든다면 좋지 않겠나. 적극적으로 힘을 좀 줘도 실을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관련 문제도 좀 짚어볼 텐데요. 지금 제2통일로 신분당선, 서부경전철 다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저희 은평을 해서는 좀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광교 호매실 거기도 신분당선 남쪽 구간 아닙니까? 거기가 성사되는 13년이 걸렸습니다. 1조 6천억이나 되는 큰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안에, 2년 안에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올렸고 작년에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경제성이 낮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창릉의 3기 신도시가 확정이 됐는데 그 수요가 빠져 있고요. 국립한국문학관이 유치가 확정이 됐는데도 이 수요도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누락된 수요를 반영하게끔 적극적으로 KDI에 저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북한산이 있고요. 진관사도 있고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에서 많은 우리 서울 시민들, 국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수요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수요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뭐냐면은 정세균 현 총리께서 국회의장이실 때 이 신분당선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종로에 후보로 나오셨는데 이 신분당선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쏟고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께서 힘을 좀 더 보태주신다라면은 꼭 재선 의원 기간에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대표적인 공약 있다면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이 은평을 찾기 쉬운 은평 그리고 찾고 싶은 은평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핵심 도시로
서울 강북의 핵심 도시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건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GTX-A가 착공돼서 23년 말이나 24년 6월에 개통하지 않습니까? 은평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예. 정말 찾기 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분 당선도 성공적으로 추진을 시키겠습니다. 더 접근이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북한산이라는 큰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옥마을이 있고 진관사가 있고 많은 박물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 싶은 은평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은평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50년 이상 넘은 학교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런 낡은 학교들을 새롭게 저는 이 하드웨어들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련 초등학교 같은 경우 50년이 넘었는데요. 예. 여기를 신축을 하면서 지하 주차장도 만들고요. 체육관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 해소난도 숨통을 틔우게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학생과 함께 쓸 수 있는 체육시설도 들어선다라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예.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끝으로 주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듭니다. 우리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저도 요즘 같은 경우에 지하철 역사, 버스 정류장, 공원 같은 공공장소 방역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적 마스크를 더 필요한 분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 마스크 쓰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요. 예.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좀 힘을 모아서 코로나19 꼭 이겨냅시다. 함께 이겨냅시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들 그리고 소개해주신 공약들 주민분들의 선택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한국선거방송과 함께 주요 선거 정보를 담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 비용 보전 기준 등에 대해서 김은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선거 비용과 선거 비용이 아닌 비용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명함이나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수적인데요. 우리나라는 자금력에 의한 선거 부정을 방지하고 기회균 등의 원리를 통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으로 나누어 선거비용을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선거비용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해당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정당 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 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누구든지 후보자, 정당, 선거사무 관계자 등과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선거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선거비용은 각 선거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 공고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선거가 끝나고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그 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그렇다면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정당의 후보자 선출대회 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에 소요되는 정당 비용, 선거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 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 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제3자가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기부 행위로 보지 않은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 이후에 지출 원인이 발생한 잡무 정리 비용,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선거 비용이 아닌 비용입니다. 법령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는 선거 비용과 달리 선거 비용이 아닌 비용은 보전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선거 비용과 선거 비용이 아닌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바들은 이제 일 못 가요 지금 다들 알바들은. 그나마 그래도 그거라도 해갖고 알바라도 해갖고 좀 유지를 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잖아. 그게 다 알바들이 다 잘랐어 다. 우리는 그렇지. 나이가 먹었어도 좀 일자로 상출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뭐 아무래도 이제 집값 안정화 잡아주는 게 이게 최고죠. 그래서 뭐 그 부분 좀 부동산적인 부분을 좀 그래도 은평구가 생각보다 부동산 쪽으로는 굉장히 좀 거래가 활발한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저 이제 거래해 주셨던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그쪽으로 좀 더 안정화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동 유수지와 목동 운동장 일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목동 유수지와 목동 운동장 일대 25만 1,877제곱미터의 발전을 위해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다음 달에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목동 유수지 일대를 중소벤처기업 전문 육성 공간으로 목동 운동장 일대는 건강 스포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평구가 불광천 벚꽃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평구는 당초 다음 달 3일부터 이틀 동안 불광천 수상무대와 불광천변에서 버스킹 공연과 걷기 대회 등이 어우러진 형태로 벚꽃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광천 벚꽃 축제를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또 5월 예정이었던 파발제를 연기합니다. 파발제는 오는 5월 23일 역촌역 평화광장 등에서 열리기로 계획됐지만 은평구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지켜보고 파발제 개최일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지역의 따뜻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10원, 100원짜리 동전들이 분홍색 돼지저금통 옆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강월초등학교 예비 3학년 어린이 김서희 양이 8살 때부터 모은 용돈이라고 하는데요. 서희 양은 총 78,440원이 든 저금통과 직접 쓴 손편지를 구청에 소포로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진짜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에게 마스크를 선물해달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는데요. 서희 양의 따뜻한 마음이 마스크가 필요한 의료진과 취약계층 등에 소중히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보이는 사진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직접 필터 면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평구의 자연유치원과 와우랩 유치원 선생님들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직접 사비를 들여서 필터 면 마스크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사고 유치원에서 손수 제작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들에게 소중한 정성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은평구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으로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3,120명입니다. 각 지역의 통장이 오는 25일까지 아동 1명당 마스크 2매를 직접 배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다음 달 16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고등학교 재학생 모든 학년이 치르는 올해 첫 수능 모의 평가를 오는 4월 16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는 당초 이번 달 1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개학이 연기되면서 19일로 미뤄졌고 재차 개학이 연기되면서 4월 2일로 늦춰졌다가 3차 개학 연기로 다시 2주 연기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 연합학력평가 시험일도 거듭된 개학 연기로 5월 7일로 늦춰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